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하도 핫하다 그래서 GBLE가 있습니다. 뭐 가디, 구디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던데 이 전반적인 지산에 대한 좀 현황들 자세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G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G밸리는 3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로 해서 구로 전체가 1단지, 그리고 가산이 2단지, 그리고 여기 전체가 3단지. 그래서 3단지가 매우 크고요. 그래서 오늘 1단지, 2단지, 3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 투자자분들이 그 정부 규제 때문에 많이 넘어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가격이 어떻게 가이드를 잡아야 될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같은 조건, 같은 입지의 아파트 가격의 한 50%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보통 포텐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차이가 매우 많이 나가지고 포텐셜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많이 그 갭이 메워졌습니다. 물론 지식산업센터를 보는데 브랜드, 입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대충 이 정도를 가이드를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올해 초부터 건축비가 많이 인상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한 350에서 450이었는데 작년까지 지금 시행사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한 450에서 550, 한 100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말하지만 약간 체감상으로는 거의 150이 차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게 아마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1년 사이 건축비가 이만큼 인상했다 라고 하면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이 건축비에 추가 시행사 마진까지 더 붙여서 나올 텐데 건축 자재가 바뀐 게 아닐 텐데 어디에 좀 더 포인트를 줘야 될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보통 지산이 이렇게 핫해지기 전에는 성수동의 한 3분의 2 가격, 가산 지산센터 평당가가 3분의 2 수준이라고 다들 말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1년 사이에 문정동이랑 성수가 급격하게 급등하면서 그 갭이 많이 벌어졌죠. 지금 당장 어저께도 제가 한번 시세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3천만 원대 그리고 2,900만 원대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수 평균을 한 2,600에서 2,700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현재 기준 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가산동은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인 거죠. 근데 평균을 숫자 계산을 하자면 1,800인데 이거에 한참 못 미쳐요, 지금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가산동, 구로동은 좀 더 사업가를 위한 그 관리 주체 자체가 다른 데는 지자체인데 여기는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곳에서 좀 더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G밸리 특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산업단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국가산업단지라고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서울시에선 유일무이한 국가산업단지, 가산동이랑 구로동 여기만. 그리고 여기는 그런 진입장벽 때문에 좀 더 실사용자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구로동을 중심으로 해서 30평, 40평 이상의 매물들만 있었고 그땐 제조업 위주였고 현재는 최근에 IT 소프트웨어업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근에 한 6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은 좀 더 업종 완화를 해줄 것처럼 좀 발표가 됐고요. 그런 내용이 유통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사업가이기 때문에 실제 산단공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컨텐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관련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약간 환영하는 분위기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물류 유통으로 업종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최대 융복합 산업단지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발표가 6월 달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 자료가 너무 빅데이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좀 참고를 했고요. 이거는 그 법인 사업체, 오직 법인 사업체에 그 3인 이상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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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이상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입자 수.
를 조사한 내용이고요. 앞에 게 사업장 수의 변화, 뒤에 게 근로 인구의 변화를 좀 그래프를 해봤는데 이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감히 강남구랑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어차피 데이터니까. 보시면은 사업장 수가 다 같이 증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강남구에 1000인 이상 기업이 8개나 2년 사이에 빠졌어요. 반대로 금천구에는 1000인 이상 그 사업자 수가 1000인 이상 법인 사업체가 들어왔죠. 오히려 그거에 따라서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이렇게 강남구는 2만이나 빠졌고 금천구는 10,000 이상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 강남구에 8개 빠진 이 업체들이 어디로 갔을까 보면은 성남시 4개나 들어와 있죠.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에도 4개나 더 들어왔죠. 그래서 판교 쪽으로 그 대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송파구에도 아주 소수는 송파구로도 가긴 갔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아니라 성동구, 성동구 쪽에 한 2개의 업체 정도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의 이동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하시면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분석을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좀 더 객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좀 더 딥하게 로우 데이터로 가시려면 좀 어려운 얘기는 한데 국민연금 그런 로우 데이터까지 접근하시면은 좀 더 이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함에 있어서 사실 핵심적인 거는 실사업가예요. 아까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사업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매 시장에서 매물은 줄어들 거고 임대 시장에서도 매물은 줄어들 거예요. 모든 투자는 기본적인 원칙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지만은 투자자 비율이 높으면은 투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실사업가의 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샘플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실사업가 마인드에서 직원을 많이 구해야 되고 그 고객사랑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그 실사업가들이 선호하는 건물이 무엇일까? 바로 연면적이 중요한 이유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연면적이 크면 클수록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서 지원 시설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매 임차 수요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분양 완료했던 하나비즈 메트로, 그곳에서 계속 분양이 지지부진했었는데 갑자기 대형 업체인 삼양사가 한 층을 가져갔다는 딱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이제 일주일, 2주일 만에 완판이 돼버린 사례가 있는데, 대기업의 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연면적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랜드마크 효과가 있고요. 희소성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3만 평 이상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이 득해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9천까지만 이제 그 승인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제 3만 평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서울시 자체에 그 승인이 득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사가 매우 꺼려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시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로 1단지인데, 지금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기점으로 한 이 정도를 1급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현재 이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다 매물이 잠겨 있어요. 매물이 나왔던 게 지금 최근 대룡포스트 그리고 아티스트 포럼이 분양이 완판되자마자 매물을 다 수거하셨어요. 기존 매도 의향자들이. 그래서 여기는 1600에서 1700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물건이 없다. 지금 이쪽은
이제 1,400에서 1,500대 지금 시세가 형성되었고요. 지금 대룡 포스트는 최근에 1,950 정도 이제 분양이 진행되었는데 이틀이 채 안 걸렸어요. 완판하는데. 물론 시행사가 뭐 물건을 숨겼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2단지, 가산 디지털 2단지는 뭐 아시는 것처럼 과거부터 여기는 상권이 발달되어 있죠. 아울렛을 기점으로, 마리오 아울렛을 기점으로. 해서 그 최근 2, 3년 사이에 새로운 이제 지산들이 많이 분양이 완료됐고, 대표적으로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 여기가 무려 연면적이 78,000이에요. 다른 곳들은 서울에서 2만 평만 된다고 해도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긴 무려 78,000평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절대적인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아스크타워, 그리고 에이스아이엔드, 가산테라가 모두 이제 2만 평 이상이 되고요. 거의 2만 평이 되고요. 해서 제일 최근에 분양 완료했던 게 아스크타워. 여기는 1,400 이상이 됐는데도 금방 완판했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1, 2단지보다는 3단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방금 1단지 보셨으면은 더 이상 공급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다 끊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도 밥벌이 할 게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부터가 3단지로 많이 넘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3단지가 지금까지 시세가 좀 정체되어 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되었지만,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키우려고,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3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아직까지 시세가 저렴해서 좀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 드는 곳이 전 3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반워크, 하우스 퍼스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 완료했었고, 앞으로 성호전자 부지, 그리고 테린 모피, S&T가 분양 예정인데, 성호전자는 한 1,500대, 테린 모피는 1,700, 1,800, 1,900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S&T는 2,000은 당연히 넘을 것이다. 역세권이니까. 이렇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여기서 대장주를 말을 하자면 어반워크도 이제 4만 평이 한참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3단지에선 가장 큰 연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 어반워크 직전에는 SKV1 그리고 가산 더블센터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밖에 한라 원앤원도 부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지는 너무 커가지고 이제 절반을 쪼개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그 기점은 출의 다리, 이제 지옥의 다리라고 표현하는 다들 겪어보셨죠? 엄청 막힙니다. 예. 출퇴근 시간 엄청 막히는 지옥의 다리 아래쪽 가산 3단지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독산역과 가산역 그 기점으로 또 나눈 거기도 한데, 여기 공인중개사분들은 싹 다 가산역을 엄청 높게 치고 독산을 좀 폄하하는 경향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그 기점을 시작으로 아마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쪽에서는 최근 대장주 역할을 가산 하나 비즈메트로가 좀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양사가 한층 먹었던 그 곳인데, 여기도 역시나 연면적이 2만 평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최근 준공 완료된 SKV1 같은 경우에도 2만 평. 여기는 무려 스타벅스가 입점해서 그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 브리핑은 이 정도고, 마지막으로 저희 쥐밸리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내용이에요. 올해 6월 28일인가 서울시에서 국가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을 가결시켰어요. 이게 쥐밸리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법적인 절차였고요. 그래서 나온 내용이 서울시가 쥐밸리를 4차 산업 최대 융복합 도심 산업단지로 재도약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컨텐츠 업종이라든가 지식재산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온라인 기반 유통이 좀 밸류가 커지다 보니까,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 유통 물류 쪽도 강화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주요 거점은 공공 2곳, 민간 부지 11곳 해서 총 13군데로 주로 메인이 될 것 같은 곳이 서울 디지털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교학사 등이 있습니다. 그 주요 시설들은 이제 운동장이었으니까 체육시설, 그리고 산업전시장, 컨벤션, R&D 센터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시상승이 예측되고요.